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지리장입니다. 또 이런 새벽 아침에 벌떡 일어나 가지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칼칼한 목소리, 별로 이렇게 매끄럽지 않은 목소리로 나서게 됐습니다. 여러분 좀 기분 좋게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쩔 수 없어요. 뭐 이 목이 좀 가라앉다가 보다 보면 이게 뭔가 꾀꼬리 같은 목소리가 아니라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뭐 그걸 떠나서 또 이렇게 이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좀 기분 좋게, 뜻깊게, 의미 있게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같이 지내는 게 얼마나 좋아요. 하루도 안 쉬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절대 천혜자한텐 멈춤, 스탑이라는 단어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루도 안 쉬고 했습니다. 저참 하루도 안 쉬고 한 유튜브 있으려나 모르겠다. 하루도 안 쉬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몸이 아파도 어떻게 쓰는지 떠들어댔습니다. 잘 돼야 할 텐데 다들 걱정을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하는데 그때그때 순간에 약간 좀 짜증나는 건 있지, 답답함은 있지만은 그것도 그 순간이에요. 순간뿐이니까 너무 거기 우리가 빠져들 필요 없어요. 저는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리정돈, 이 정리정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리정돈 잘하는 사람이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정돈 여러분 잘하십니까? 어릴 때 그렇게 하기 싫더라고 정리정돈. 근데 이 잘하는 사람이 있어. 정리정돈을 여러분들도 정리정돈을 잘했으면 좋겠어. 경제학자인 렌달 벨 박사로 있어. 렌달 벨, 이름도 특이하네. 경제학자인데 그 박사가 그 수천 명의 부자들을 연구를 했어요. 수천 명의 부자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뜻밖의 결과가 하나 나온 거야.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바로 부자들 대부분은 공통적으로 정리정돈을 잘한대요. 정리정돈을 잘하는 그런 습관을 가졌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렌달 벨 박사가 뭐라고 하냐, 이 정리정돈이 이 부자가 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네 가지로 설명을 했어요. 네 가지로 설명했다. 과연 뭐냐? 첫 번째, 이 정리정돈은 이 신뢰를 얻게 하는 거야. 이 신뢰를 얻게 하더라. 그래서 주변을 잘 정리하는 사람은 그의 머릿속 또한 잘 정리가 돼 있어요. 정리가 돼 있고, 그 결과 사람들 대할 때 상당히 논리적이고 또 주변으로부터 신뢰를 얻게 됩니다. 신뢰를 또 얻게 되더라. 두 번째, 정리정돈은 이게 사람을 생산적으로 만들어요. 생산적으로 만들더라. 이 정리정돈은 필요한 것만 남기고요. 이 불필요한 것은 제거를 하는 겁니다. 이 제거를 하더라.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면은 그 일의 능률이 올라가요. 그리고 생산성 또한 향상이 됩니다. 알겠죠? 세 번째, 정리정돈은 목적을 잃지 않게 합니다. 목적을 잃지 않게 하더라. 한 번 정리했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정리정돈은 반복적입니다. 반복적이다. 어떤 일을 반복하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그런 목적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네 번째, 정리정돈은 불필요한 낭비를 막아요. 이 불필요한 소비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모를 때 생겨나는데, 정리정돈을 잘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정리정돈을 한번 해보세요. 주위, 방부터, 뭐 침실부터, 아니면 책상부터, 아니 자기 사무실에 있는 가까운 그런 공간부터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한번 정리정돈 잘하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별거 아니니까 실천해 보는 겁니다. 사람이 하다 보면은 뭐 별거 아니더라고. 하여튼 삼성의 이야기는 제가 뭐 주구장창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하게 들어주시고 같이 삼성전자 오래오래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지금 요즘 흔들리는 주가에 너무 여러분들 널뛰기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알겠죠? 삼성전자가 그 노사가
올해 그 임금 인상폭을 두고 대립각을 현재 세우고 있답니다. 또 노사 문제 또 시끄럽게 되는 것 같은데 13일 날 보니까 삼성전자 사측은 임금 단체 협약 거기에서 1.땡X를 인상안을 제시한 거야. 1.X% 숫자가 달라지겠지. 반면에 노조는 10%대 인상안을 요구하더라. 10%대 인상을 요구를 했는데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매주 화요일마다 임단협을 열고 협상을 진행 중인 노사는 지난주 처음으로 임금안을 서로에게 통보를 한 겁니다. 임금 인상폭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을 전망인데요. 사측은 반도체 연재 수요 축소와 인건비와 원자재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임금 인상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반면에 노조 측은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화되고 있고 적절한 수익 배분 등을 요구하면서 기존의 인상안을 고수할 것으로 이제 전해집니다. 그 노조 관계자는 의견 차이가 커서 협상이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도 삼성전자 임금 협상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이 반도체 시장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인건비 부담 증가로 경영 실적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겠죠. 그 업계에서도 위기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어떻게 극복해야 할 수 있을지 노사가 서로 논의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유, 노사 문제 진짜 징글징글하다.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적당히 요구해야죠. 적당히. 삼성전자가 그 본사 임직원들을 부정하게 접대 향응한 것으로 드러난 협력사 10여 곳과의 거래를 중단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네요. 삼성은 최근에 소프트웨어 협력사 10여 곳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정기 감사 결과를 각사에 통지를 했어요. 주 대상은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맡는 업체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담당하는 기업 등 IT와 관련된 업체들인데 거래 중단 사유로는 그 발주처인 삼성전자의 임직원을 상대로 한 그 접대와 향응 등 그런 부정적인 관행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마다 거래 중단 기간은 다른데 일부 업체는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돼가지고 최대 수년간 거래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매출의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의 거래인데 일시에 거래가 중단되면 타격을 입을 뿐더러 다른 거래처와의 신뢰관계에도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나 그 삼성전자의 그 의지가 워낙 확고해가지고 거래 중단을 막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삼성의 그 결정에는 최근 그룹 차원에서 준법 경영을 강조하는 경영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삼성은 준법 경영 강조를 위해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3년간 이어오고 있었죠. 이재용 회장도 지난해 10월 취임 직후 준법감시위를 찾아가지고 공정하고 투명한 준법 경영에 적극 동참하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소식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그 2023년형이에요. 그 사운드바 제품을 신제품을 국내 시장에 출시를 했습니다. 자꾸 증시하니까 헷갈리는데 시장에 출시한 거야. 삼성에 따르니까 이번에 출시하는 제품 보니까 Q 시리즈네. Q 시리즈인데 최상위 모델은 HWQ990C랍니다. HWQ990C는 11.1.4 채널 스피커네요. 돌비 애트모스를 적용했고 3차원 서라운드 사운드를 제공하고 올해는 Q 심포니아와 공간 맞춤 사운드, 게임 모드 프로 등 다양한 기능들이 개선된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Q 심포니는 이 TV하고 사운드바를 연결했을 때 두 기기에 설치된 그 스피커를 동시에 이용을 해가지고 최적의 서라운드 사운드를 구현해주는 그런 독자 기술입니다. TV 신경망 처리 알고리즘을 해가지고 음성과 서라운드 사운드를 분석을 해서 사용자한테 아주 보다 사실적이고 몰입감 있는 사운드를 제공하는 거죠. 스마트싱스 허브가 내장돼 있어 별도 허브를 사용하지 않아도 스마트싱스 앱으로 다양한 스마트홈 기기를 쉽게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삼성 TV의 게이밍 허브하고 연동 시에는
기존 게이밍 환경에 최적화해주는 게임 모드 프로도 탑재됐고, 이 게이밍 그 허브에서 정보를 제공받아서 1인칭 슈팅하고 레이싱 등 게임 장르에 맞게 자동으로 사운드를 최적화해주는 그런 기능도 추가됐다고 합니다. 삼성은 이번 그 HWQ990C를 포함해서 상반기에 사운드바 신모델 5종을 국내 시장에 이제 선보일 계획인 거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분기 보니까 그 세계 파운드리 그 업체죠. 뭐 나름대로 1등이지만 뭐 TSMC하고 삼성하고 점유율 격차가 한 2%포인트 정도 벌어졌다. 그런 이야기가 있네요. 트렌드포스에 따르니까 지난해 4분기 삼성전자 파운드리 매출은 전분기보다 한 3.5% 감소해가지고 53억 9,100만 달러 정도 집계됐고, 삼성의 시장 점유율은 2분기에서 16.4%에서 3분기 15.5%로 하락했다가 4분기에 15.8% 다시 소폭 반등을 했어요. 다만 TSMC와의 점유율 격차는 확대됐습니다. TSMC의 작년 4분기 파운드리 매출은 199억 6,200만 달러인데 전분기 대비 1% 줄어서 삼성전자보다 감소폭이 작아요. 그러면서 TSMC 시장 점유율은 3분기 56.1%에서 4분기 58.5%로 상승을 합니다. 삼성의 격차도 40.6%포인트에서 42.7%로 늘은 거죠. 트렌드포스는 TSMC는 경쟁사들의 실적 부진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삼성은 고객사들이 재고 감축에 집중한 탓에 첨단 공정 수주 감소와 전반적인 수요 위축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TSMC하고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글로벌 10대 파운드리 업체의 그 매출은 지난해 3분기 351억 6,800만 달러에서 4분기는 335억 3천만 달러로 4.6% 줄었네요. 10대 파운드리 업체의 분기 합산 매출은 13분기 연속 증가한 이후에 14분기 만에 감소세로 들어섰고, 트렌드포스에서는 올해 1분기는 계절 특성과 경기 불확실성, 하여튼 파운드리 시장 규모가 더욱 가파르게 감소할 것으로 트렌드포스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발음이 약간 새는 것 같은데 아랫 입술을 깨물었어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뭐 먹다가 그러다 보니까 입술이 약간 좀 부르튼 것 같아요. 그래서 발음이 영 좀 시원찮습니다. 목소리가 양해 부탁드릴게요. 간혹 한 번씩 입술을 막 좀 그러나요? 씹는 것도 아니고 깨물더라고. 연초에 그 외국인들의 매수에 힘입어 가지고 강한 주가 상승세를 보이던 우리 삼성이 최근 힘을 잃었습니다. 비실비실대고 있어요. 다시 또 6만 원 선에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 사람은 아주 답답합니다. 공방전을 펼치고 있는데 이 하반기에 그 반도체 업황 회복보다는 상반기 실적 부진으로 주가의 초점이 약간 옮겨가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그 반도체 업황 저점을 지나고 있다면서 이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뭔가 매수의 기회로 삼으라. 매수. 이 지지부진할 때 뭐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조언들이 나오네요. 증권가에 따르니까 이날 삼성은 전일 대비 500원 올랐죠. 6만 원에 딱 거래 마쳤고, 그 전날인 그 10일 종가 보니까 59,500원이었어요. 종가 기준으로 삼성의 주가가 6만 원 선 아래를 기록한 것은 지난 1월 6일 이후 2개월 만이야. 이날도 종가가 6만 원 선에 단신이 터치를 했는데 그 장중에 59,300원까지 빠지기도 했고 벌써 나흘 연속 장중 5만 원 선으로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연초에 삼성전자가 강한 주가 상승을 나타낸 것과 대비되는 모습인데 삼성의 주가는 1월 3일 장중 54,500원에서 1월 27일 65,000원까지 19.2%나 상승을 했어요. 하지만 또 2월 한 달 동안 주가가 0.66% 하락을 했고 3월 들어서 벌써 0.99% 빠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나던 삼성전자 주가가 주춤해진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들 수급인데 지난 1월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2조 한 2221억 정도 순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2월에는 순매수액이 1조 1057억으로 절반가량 줄었고 이달 들어서 또 36억 정도 가량 순매도로 돌아섭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에 반도체 업황이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 단기적인 실적 우려가 주가에 강하게 반영되고 있다는 분석이고, FM 가이드의 기준 보니까 삼성의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 한 2,370억 정도에 그칩니다. 지난해 1분기 14조 1천억, 2분기는 14조 1천억, 3분기도 10조 9천억에서 4분기는 4조 3천억 원으로 영업이익 급감해요. 1분기에도 급격한 감익 추세가 지속될 거고, 이달 들어서 실적 추정치는 1조 3,560억 키움증권, 그리고 KB는 한 1조 1천억, 유안타가 1조 4,220억 등으로 모두 1조 원대 초중반입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삼성에 대한 우호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올 하반기 그 반도체 업황의 반등을 노리고 매수할 만한 가격대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삼성의 이익 추정치는 올 1분기 2조 2,370억, 2분기는 2조 1,680억, 8억인가? 그 정도 저점을 찍고 3분기에 한 5조 2,557억, 4분기에는 6조 한 6,914억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하네요. 삼성의 간접적인 감산 시행으로 하반기부터는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이 기대되는데, 이 반도체 주가의 6개월 선행성을 고려하면은 상반기 실적 부진에도 불구하고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의 하락 위험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키움에서는 하반기 업황 개선 기대감으로 인해서 급등했던 이 삼성의 주가도 단기 업황을 반영하면서 뭔가 기간 조정을 이어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단기 업황 부진에 따른 그 주가 조정의 시기를 삼성에 대한 비중 확대 기회로 활용하자, 추천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여러분들 어때요? 좀 사고 싶습니까? 쫄면 못 삽니다, 절대로. 그래서 내가 쫄거나 답답하거나 두려우면 하지 마세요. 절대 살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무리하게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항상 투자는 뭔가 이 여유가 있어야 돼. 이 여유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할 수가 없더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어서요, 그 삼성전자가 그 웨어러블 기기 시장의 확산을 본격화하는 것 같아요. 지난달은 보니까 XR이죠. 혼합 현실 헤드셋 그 개발 선언에 이어서 이제 스마트 글래스, 이제 안경, 그리고 링이라고 있죠. 반지. 하여튼 그런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했어요. 최근에 모바일 시장이 정책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그 웨어러블 기기가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13일 특허청과 업계에 따르니까 삼성은 지난달 22일하고 23일 각각 뭐 갤럭시 글래스, 갤럭시 링 이런 이름의 상표권을 출원을 했습니다. 출원을 했고요. 그 상표 출원이 무조건 상품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 다만 삼성이 이 같은 시장을 눈여겨보고 있고요. 그 상품에 대한 의지가 있다는 점에서 뭔가 의미가 있지 않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 갤럭시 링은 그 광혈류 측정 센서랑 그 심전도 센서 등이 탑재로 인해 가지고 건강지표나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기능이 지원될 것 같아요. 이렇게 갤럭시 워치와 비슷하지만은 그 반지 안쪽 면의 그 전부가 손가락을 감싸는 형태이기 때문에 더욱 밀접한 건강 정보 이 측정이 가능하지 않겠냐, 뭐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링이네, 사진 속에 있는 거 링. 그리고 이제 갤럭시 링은 그 다양한 명품 브랜드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 패션 용도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도 강점인데, 그간의 삼성은 뭐 텀브라운이나 메종 마르지엘라 하여튼 이런 쪽과 이제 갤럭시 워치나 뭐 스마트폰 한정판을 꾸준히 출시하고 있어요. 최근에 핀란드의 그 헬스케어 기업이죠, 오우라는 그 구찌와 협업을 해가지고 활동량, 뭐 수면 패턴, 체온, 뭐 심박수 이런 걸 측정하는 스마트링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 갤럭시 글래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알려지진 않았는데, 얼굴에 안경처럼 쓰는 XR 기기에서 음성 서비스가 지원되는 형태일 거고, 그 두 제품은 갤럭시 워치나 갤럭시 스마트폰 등과의 연동으로 갤럭시 생태계 확장에 힘을 보탤 것 같습니다. 삼성은 그 XR 그 헤드셋도 개발하고 있는데, 노태문 삼성전자 MX 그 사업부장도 지난달 2일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퀄컴 구글과 협력을 해가지고 차세대 XR 폼팩트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네요. 삼성의 디바이스에 퀄컴의 칩셋하고 구글의 OS가 탑재되는 형태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 이르면 올 상반기에 애플도 XR 기기 리얼리티 프로를 출시할 것 같아요. 이 삼성과 맞대결이 이제 불가피해졌는데,
이 리얼리티 프로 출고가가 2,000에서 3,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 10월 메타가 출시한 VR 헤드셋 있죠. 퀘스트 프로 이 1,499달러인데 이거보다 최소 500달러 비싸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현재 VR 기기 시장은 메타의 그 메타 퀘스트 이 시리즈가 주도하고 있는데 이 메타 퀘스트 2는 기본형 기준으로 약 50만 원 정도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성능으로 VR 표준 기기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봅니다. 삼성과 애플은 순수 VR에 초점을 맞춘 메타 퀘스트와 달리 그 VR, AR, MR 이걸 총망라한 XR을 장점으로 내세울 거다. XR. 하여튼 대단합니다. 삼성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나중에 오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